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 당신은 어떤 감정과 생각을 경험했나요? 그 의존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제한으로 작용했는지 탐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의존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독립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열아홉 번째 유전자 키, 공동 의존에서 희생으로. 19번째 유전자 키, 선물 민감함은 치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의 욕구와 균형을 잡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맑은 마음과 가슴의 이단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해주면서 드라마에 대한 애착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하거나 그들에게서 숨으려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민감성은 우리를 더 인간적이고 더 둥글고 더 건전하게 만듭니다. 19번째 유전자 키 선물, 민감성. 오늘은 19.1번 라인의 날입니다. 진정한 자아 독립의 길을 가고자 하는 티아라입니다. 지난번 카드 뉴스 이후 계엄 불면증으로 일상이 과민해지는 날들의 연속, 그리고 뜻하지 않은 변수도 마주하게 되면서 19번 유전자 키를 3개 가진 분의 그림자와 선물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수용해야 하는 현실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묵상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온게 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정할 때 성숙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알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물음만 가득한 안개 낀 나의 머릿속은 점점 상대를 너무 의존했던 제가 보였습니다. 건강하게 저를 도와주던 물질과 경제적인 의존이 큰 타격으로 다가오면서 추운 겨울 날씨와 함께 홀로 남겨진 아이 같았습니다. 납득할 이유도 모른 채 망연자실하고 있는 제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물질적인 의존과 안정감이 냄비 속의 개구리 마냥 안일하게 적당하게 살아왔구나.
애정 결핍자가 여태 받지 못한 관심과 배려에 제가 적당한 거리를 두지 못하고 애착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드 뉴스를 준비하며 더 상대방의 그림자 상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9번째 그림자 억압적 본성의 궁핍함은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과거를 놓아버릴 수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욕구에 대한 희생자로 만드는 기반을 둔 파멸의 관계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관심의 달인이라는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자기들에게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였습니다. 이런 패턴을 깨고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독립적이 되는 것이라는 것에 상대방이 제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결국 자기가 살고 관계를 잘 가기 위해 택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은적 본성에 분노하는 표현은 고립주의자, 아무도 필요 없다고 큰소리치면서 어떤 관심도 거절하고 그런 본성은 단지 독립적인 척할 뿐 표면 아래서는 분노로 부글거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애써 보여주면서 관심을 갈구하고 그렇게 혼자 남겨놓고 떠날 땐 심지어 적개심을 갖게 된다니. 억압적 본성과 반응적 본성이 어떻게 함께 전형적인 역기능의 공동 의존 관계의 완벽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직관했습니다. 상대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독립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기반된 것임을 보면서 기저에 깔린 마음은 저와 같았어도 저는 친밀감과 다정함으로 더 애착했다면 표출되는 방법은 이렇게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상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서 제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계기였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할지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평안과 안정감으로 젖었던 제 자신을 긴장과 집중할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19번의 선물 민감성을 통해 지금 제가 해야 할 미션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상대와 나 그리고 나의 아이들에 대한 애착을 느슨하게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피하거나 그들에게 숨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순리대로 따를 것입니다. 골든패스 과정에서 교수님이 누누이 말했던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더욱 내면으로 귀 기울이며 제 자신을 양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게 도덕적인 주파수를 높이는 묵상과 체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홀로제네틱 프로파일에 19번 유전자 키는 없지만 저 역시 민감한 사람입니다. 민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어 우리가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 자신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침 삶의 일과 진화의 7.3, 10.4 안내자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되는데요. 듣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저도 아집이라는 편견이라는 필터로 제대로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공동의존은 관계가 균형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데 우리의 민감성은 불균형이 어디에 있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민감함은 둔함을 통해 배우는데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어떨 땐 의도적이고 때론 무심히 말이죠. 민감함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예술이라고 합니다. 19번째 유전자기를 묵상하면서 정화됨을 느끼고 저의 민감함을 통해 19번의 선물이 홀로 서기의 삶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에 저를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면의 평화가 오시길. 나마스테.